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5일 월요일 오후 7시 3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강한 매수세가 아니죠, 그죠? 상승하는 것도 있고 하락하는 지수도 있고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혼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미국 증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힘이 없죠. 아래쪽으로 찔끔찔끔 가고 있습니다. 강한 매수세를 보여줘야만 바닥이 확인되는 건데 이거 강한 매수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계속 힘을 잃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시장 분위기가 막 그렇게 심각하게 안 좋고 그런 건 아니라서 대외적인 분위기가 좋은 거, 네, 지금 좋은 상황이라서 이 특정 섹터가 안 좋으면 다른 특정 섹터가 좋고 이런 식으로 나름 순환매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살아 있어가지고 찔끔찔끔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뭐 하나가 빠지면 뭐 하나가 오르고, 뭐 하나가 오르면 뭐 하나가 떨어지고, 시장의 힘이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금 좀 혼조한 그런 구간, 계속해서 혼조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미국 증시는 나스닥 보고 계신데요. 아래쪽으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반등시 매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반등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 저항 터치했으니까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왔죠. 바닥 확인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미국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이 상승 추세는 괜찮아요. 상승 추세는 잘 이어지고 있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봐도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은데요. 단기적인 힘이 없다라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인 힘, 그죠? 그래서 바닥 확인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고 계속해서 찔끔찔끔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미국 증시가 와장창 무너지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막 그렇게 안 좋은 것은 아니라서 나스닥이 이렇게 좀 안 좋으면은 이렇게 좀 괜찮은 지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한 그런 지수도 있긴 있죠. 러셀 지수입니다. 상승을 했다 한들 이거 바닥 잡은 게 아니죠. 계속 찔끔찔끔 빠지고 있습니다. 러셀 지수의 바닥은 아직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찔끔찔끔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S&P 지수도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건강 상황 자체는 별로 나쁘진 않습니다.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적인 상승은 가장 건전하긴 한데 어쨌든 분명한 건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힘이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막 파멸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최악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매수 대응을 하는 게 정석이긴 하겠으나 아직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찜찜한 점이죠, 그죠? 하여튼 그 미국 지수들이 연말 들어서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중요한 지지선들을 좀 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P 지수가 중요한 자리, 그죠? 여기라 말씀드렸죠. 이 자리를 지금 깨서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자리를 깼다는 거는 사실 그다지 힘이 강하진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아래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래쪽으로 크게 갈 생각 없고 단지 위쪽으로 지금 치고 나갈 어떤 그런 모멘텀이 부족해서 그런지 상승이 매우 둔화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것도 다 비슷비슷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죠?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래도 금요일 날 많이 올라가긴 했네요. 반도체 지수. 하지만 올라갔다고 해도 여전히 무거운 저항이 있습니다. 무거운 저항, 전고점이죠. 전고점 저항, 요런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에 걸려가지고 아직은 답답한 구간입니다. 이 자리들을 돌파한 척 해야 본격적으로 랠리를 기대할 수 있죠. 지금은 답답한 구간입니다. 이 보시다시피 시장이 와장창 분위기가 아예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와장창 빠지는 걸 기대하기도 어렵고 아무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직도 AI 테마가 대장으로서 잘 힘을 쓰고 있다. 아직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강합니다. 하여튼 이 전고점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다시 그때부터 상승의 탄력이 붙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조정 상황은 건전합니다. 61선을 잘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런 거는 건전하다라 볼 수 있겠죠. 그죠? 변동성 상황을 봐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와장창 무너질 거를 걱정할 때까지는 아닙니다. 중요한 마디 가격이 이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를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쭉쭉쭉쭉 붕괴시키고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지금 뭐 추세적으로 심각하게 위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약바이오, 미국 제약바이오 ETF죠, 그죠? 보시다시피 힘이 좀 없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재밌는 게 이제 한국 증시로 좀 넘어가 보면은 한국 증시 제약바이오는 오늘 또 힘을 찾더라고요. 이 제약바이오 ETF죠, 그죠? 지금까지 뭐 때문에 못 가고 있었죠? 이 위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어떤 추세선이 있는데 추세선 때문에 이게 저항이기 때문에 못 갔는데 새해 첫날부터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돌파한 척 하더니 지금 한국 제약바이오는 지난번에 여기 살짝 불안한 자리가 있긴 있었는데 이 잘 회복해서 다시 상승 랠리를 시작한 거예요. 제약바이오에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저항을 단기 저항을 극복하고 이제 신고가 랠리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제약바이오 이거 물론 이거 자체를 업종 지수 뭐 이거 자체를 업종의 대표 지수 이런 거라고 보긴 좀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런 ETF가 올라가는 걸로 봐서 제약바이오 힘을 좀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한국 증시로 좀 은근히 넘어왔는데 일단 지수들 상황 보시자면은 코스피는 신고가 랠리 지속이죠, 그죠? 지금 코스피는 신고가 랠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급등을 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전고점 자리를 돌파한 차간 이후부터는 부담 없는 자리죠. 그래서 이런 흐름 이상하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다시 막 급등을 할 만큼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뭐 특별히 아직까지 한국 증시를 걱정할 건 없습니다. 당연히 풋옵션도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 아직까지 뭐 굉장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어쨌든 이런 대형 지수가 급등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죠 추격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아무튼 추세적인 상승을 잘 이어나가고 있고 지금 이런 움직임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거라면은 그죠? 5일선과 이격이 그만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난다면 굉장히 또 크게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단기적으로 막 추격하기는 부담스러운 때다, 그죠?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 쏠림 나타났으니까 뭐 그렇게 힘을 쓰진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 거의 4%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코스닥이 1.5%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아무튼 코스닥은 지금 답답한 구간. 왜냐? 여기 있는 이 저항을 여기 있는 이 정고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한 척 하면 괜찮다라는 거. 근데 좀 전에 제약바이오 ETF 보여드렸죠, 그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바이오가 또 좀 잘 나가고 있다. 코스닥 하면 또 제약바이오죠, 그죠? 코스닥의 시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만 코스피의 랠리가 일단락이 돼야 그래야 코스닥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겠죠. 아직 코스닥의 때는 아닌데 코스닥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죠. 아직까지 좀 바닥을 잡았다고 하기가 좀 뭐한 것 같습니다. 그 바닥 확인이 제 생각에 내일까지 좀 필요하고요. 하여튼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에 관한 뭐 특별한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추세적인 상승이 이거 한 방으로 끝났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 말씀드렸죠. 아마 여러 번 꿈틀꿈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위기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 이렇게 강하게 아래쪽으로 밀어붙인 것을 보면 1180원 부근부터 1130원까지 밀어붙인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강한 매도세를 보면은 다시 이 자리를 넘기는 일단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당분간은 이 지난 추세의 영향으로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겠으나 이 자리를 넘는 건 이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번 강한 매도세 이것 때문에 환율의 상승이 좀 이 타격을 좀 받긴 받았죠, 그죠? 아무튼 지난번 상승의 영향 때문에 몇 번 꿈틀꿈틀하는 그런 일들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여튼 환율 이제 좀 답답한 그런 재미없어지는 그런 구간이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삼성전자 급등했죠.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죠? 왜냐? 지난번 전고점 여기 돌파한 장하고 신고가 랠리 시작했으니까 삼성전자가 신고가 랠리 시작한 지 이미 며칠 됐고요. 충분히 시세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굉장한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뭐 단 몇 거래일 만에 이런 대형주가 20-3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 정말 뭐 진귀한 시세이긴 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큰 대형주 종목이에요. 이렇게 움직이기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격, 그죠? 단기 급등 이런 거가 좀 이런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격 같은 것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삼성전자가 상승하면 나타나는 게 뭐죠? 하이닉스가 좀
이 하이닉스가 좀 약간 소외될 수 있다는 거. 하이닉스는 오늘 그래서 상승률이 2.8% 밖에 안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7점 몇 프로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2.8% 올랐으면 참 초라한 성적표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삼성전자의 상승이 조금 둔화가 돼야 하이닉스가 또 차례가 오긴 올 거예요. 하이닉스는 오늘 이제 어떤 심리적인 라운드 넘어, 심리적인 저항 70만 원에 터치를 했는데, 70만 원 이런 심리적인 저항에 터치한 거 치고는 뭐 매도세가 별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70만 원 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 70만 원이니까 팔자 이게 아니고 더 갈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이 여기서 오히려 빠지면 더 사거나 안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인 거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삼성전자의 조정은 11월 26일 날 이 50만 원, 대략적으로 50만 원이 저점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목표치를 찾을 수는 그 목표치를 뭐 계산하고 그런 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만은, 경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탄력 좋은 종목들은 저점이 50만 원이었으면 여기다 50만 원에다 50% 곱하고 100% 곱하는 거를 어떤 중요한 저항을 찾거나 목표가로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좀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에 50%면은 그죠? 75만 원, 75만 원, 그리고 100만 원 그런 자리들을 어떤 진짜 좀 중요한 저항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70만 원 왔는데도 특별한 문제 없다면은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 지도를 좀 보시자면은 뭐 일단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좀 강했습니다. 그 아까 ETF 보여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가 강했고, 그리고 반도체 친구들도 조금 좀 강했죠, 그죠? 이런 걸로 인해서 코스닥이 잘 올라가고 있으나 아직은 답답한 영역이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죠, 그죠? 특히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시장 전체가 다 이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이 골고루 좀 오르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못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내수주 이런 것들이 못 오릅니다만은, 내수주들 그죠? 음식료, 담배, 통신 이런 거 잘 못 오르죠. 어쨌든 근데 시장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 증시 아찔할 정도로 좀 많이 오르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굉장히 시장이 좀 화랑이긴 한데요. 아무튼 좀 불안한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만은, 아직까지 어떤 눈에 띄는 매도 신호, 위험 신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세는 조금 더 갈 것으로 봐야 되겠고, 이런 시세를 좀 잘 즐겨야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기, 삼성전자가 막 7%씩 오르는 이런 시기 구경하기 좀 어려운 때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 지금 어쨌든 좀 잘 시세를 좀 즐기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좀 물론 저도 좀 우려는 되긴 돼요. 이렇게 엄청난 시세에 대한 부작용이 나중에 언젠가 찾아온다라는 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는 있기 때문에 우려는 되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그 우려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시세를 즐기면서 자기 계좌를 지금 좀 불릴 때인 것 같긴 합니다. 언젠가 위기가 온다면은 언젠가 또 한번 시장이 흔들리긴 할 텐데요. 그때 흔들리면 굉장히 크게 흔들리겠죠, 그죠? 삼성전자가 하루에 7%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 됐으니까 하락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락할 때 삼성전자 이제 10%씩 하락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게 지금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언젠가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삼성전자가 하루에 10%씩도 움직일 수 있는, 하루에 10%씩도 폭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상상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일단 지금 시세는 즐겨야 된다. 그러나 언젠가 이런 시세에 대한 후폭풍이 올 건데, 어떤 그죠? 대가가 따르긴 따를 건데 그 대가가 굉장히 클 수 있겠다라는 거, 마음속 한편으로 살짝 기억만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뭐 지금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인데 이렇게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좀 좋다라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유동성이나 투자 심리 이런 거에 움직이는 그 비트코인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은 주식시장 분위기 괜찮겠죠, 그죠? 일본 증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새해 첫날 이렇게 막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뭐 전 세계 증시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아요. 위기 아직 이런 거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국 증시도 오늘 급등했죠, 그죠? 전고점 저항 자리니까 이제 당분간 상승은 좀 둔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아래로 빠지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유럽 증시도 그래요. 독일 증시도 지금 신고가를 썼네요. 신고가를 썼어요. 아주 오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이제 레벨업 했습니다. 유럽 증시로 이제서야 좀 돈이 쏠려갈 수 있어요. 독일 증시로 이제서야 좀 랠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 시작. 독일 증시 이런 거 좀 잘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구리 가격도 참 아까 전에 안 봤는데 구리가 지금 이 자리가 역사적 고점에 해당하는 저항인데 이 저항 부근에서도 그 사람들이 많이 팔지를 않아요. 구리값 더 올라가겠다라는 걸로 일단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은 신고가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자리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 가면은 뭐 숏을 친다가 아니고 정석적인 대응은 이런 자리 돌파한 척 하면은 신고가 랠리 시작이기 때문에 따라 붙는 게 정석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뭐 금값 이런 것도 지금 지켜야 될 자리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 다만 채권은 분위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채권은 자칫 잘못하면은 아래쪽으로 쭉쭉쭉쭉 다시 지난번 어떤 역사적인 저점 자리를 다시 테스트하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증시 굉장히 분위기 좋은데 얘가 채권이 이렇게 심각하게 아래쪽으로 가버리면은 그거는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를 꺾어버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잠재적인 폭탄이긴 해요. 예.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문제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을 다 봤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